지역의 이슈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기남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자, 지난 1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경남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부문 생산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6%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경남 지역 조선업 생산지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산지수 이게 이제 일정한 시간에 생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걸 표시를 하는 건데. 네. 통계청이 매월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지수가 이제 실물 경제 동향을 가장 이제 우리가 잘 체감적으로 잘 느낄 수 있는 지수인데 경남 지역 조선업 생산 지수가 다소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2015년도에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죠. 특히 지난 2월에는 약 39% 이상이 이제 수주량이 증가를 했는데. 선박은 수주하면은 실제 이제 생산까지는 보통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이제 생산 수주량이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러한 추세를 보면서 뭐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 조선업 경기가 다소 이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2016년도죠. 우리가 이제 수주 절벽이 이제 그때는 그 굉장히 수주가 그 바닥이었죠. 예.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불황일 때 이제 수주량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수주량이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살아나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기저효 효과라고 하는데 바닥에서 이제 생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안심한 수준은 아니고 이제 겨우 바닥을 친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영국의 이제 세계적인 그 조선 시황 분석 업체가 그 클락슨 리서치라고 있죠. 여기에서는 올해 한국의 그 1분기의 조선의 수주량은 162만 그 표준 환산 톤수로 네. 162만 톤인데 작년에 비해서 약 38% 이상이 줄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연구원도 분석을 하기로는 한국의 조선 산업은 굉장히 그 미래가 어둡다. 이유는 이제 세계적인 그 경제 저성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굉장히 추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경쟁, 뭐 이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조선 산업은 불안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수치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 이유로 상황이 나아지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거제의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이란 또 문제가 있는데 또 장기적인 플랜은 좀 어떻게 짜야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제 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제 그 조선과 관련돼서 이런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의 그 구조를 보면 네. 우리가 지금 LNG 선이라든지 고부가 같이 해서는 조금 그 수주 확보가 좀 더 됐어요. 예. 작년에 76척의 LNG 선이 이제 전 세계 수주가 됐는데 그 중에서 60개 이상을 저희 한국이 했거든요. 네. 좋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하면서도 걱정인 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이게 배가 한 대 한 2천억 정도 하는데 한 100억 정도 남아요. 네. 근데 로열티를 100억을 지불을 해야 돼요. 이문만큼 그러니까 앞으로 불고 뒤로 크게 안 남는 구조가 돼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LNG나 이런 것처럼 고부가는 그래도 나은데 대부분은 중소조선사들이 허덕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선박은 벌크, LNG 플랜트 같은 고부가 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여전히 중국이 이 벌크선과 같은 그런 어떤 중소 부분들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중소가 중국의 중소에 대비해서 안 되니까 LNG 같은 고부가는 좀 나아져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사 합병이라는 이 문제가 나오는 게 결국 우리의 조선 제조 산업의 구조의 재편을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언제까지 중국과 어떤 중소의 벌크로는 경쟁이 안 되니까 LNG로 가되 일부 잘 나가는 대기업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온기가 중소에도 같이 퍼질 수 있게끔 네. 이 산업 생태계의 재편을 이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현대조선하고 대우조선 합병의 문제도 좀 더 고부가의 선박으로 좀 재편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를 가져보자라는 그런 고민의 한 일환입니다. 예. 앞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경남 지자체 4곳의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2년 연장됐습니다.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소식이기도 한데요. 부끄럽지만 현실을 직시하며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현재 위기지역 타이틀을 털고 나가야 할 상황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네. 네, 산업위기 지역은 한마디로 뭐 경제가 어려운 지역을 지정을 해서 정부가 이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또 정책 자금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고용 안정을 하기 위한 이제 특별한 대책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벗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또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2년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지역의 그 경제가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고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부가 지난달 23일에 우리나라의 8개 지역을 산업위기 지역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 절반이 4개가 우리 경남 지역이죠.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특히 경남 지역에서 이제 거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예.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뭐 창원도 전부 다 마찬가지죠. 공단이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전국에서 이제 이렇게 그 절반 이상이 이제 산업위기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경남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앞으로 2년간 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네. 또 도민들과 함께 이런 경제 회복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그 어려운 위기를 좀 극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절반이 경남 지역에 네. 해당된다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좀 실감이 가는데요. 어쨌든 이번 지정 연장을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엔 산업부에서 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이 판단 결정에는 좀 어떤 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선 이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사람으로 치면 좀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치료가 필요하고 좀 휴양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2년간 봤는데 아직까지 체력이 덜 회복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한 1조 정도가 투입되는데 우리 고성군 1년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고성군 1년 예산 2배의 돈이 좀 더 회복되는데 이제 투입된다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결국은 이제 산업부가 실사를 해서 필요한가 말만가를 이제 서로 위원들끼리 실사 조사를 하고 아직은 좀 더 지원이 돼야 되겠다. 물론 지자체가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고성군만 예를 놓고 봐도 예산이 5천억이라 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몇백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업자가 많아지고 또 지역 경제 어려워진 있는 형국에는 그 고성군만의 힘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정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개발도상국 지정해서 조금 더 그 혜택을 누리려고 했던 것 비슷하게 아직은 좀 멀었다 이런 네. 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킨 것 같고 이참에 이제 이 기회를 틈타서 당장 그 어려운 것에 지원받는 것에서 좀 더 떠나서 이제 다음 지정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지정이 안 될 때는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이 기간 확실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런 지정 연장이나 지정 자체가 좀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사실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우리 국가균형특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산업위기 대응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산업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건의를 받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예산이 한 470조쯤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국에 지자체가 226개가 있거든요. 예. 근데 470조 예산 중에서 전국 각지로 서울 수도권에 말고 전국 각지로 균형 발전으로 쓰는 예산이 한 175조쯤 됩니다. 네. 근데 전국 각지의 도로, 항만 이런 거 개설하는 거 빼고 나면 이런 거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한 10조 내지 20조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을 전국 226개 지자체 다 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우선순위로 특정한 곳에 좀 아픈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법에 의해서 균형 발전의 어떤 의도대로 이게 이제 예정이 된 거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돈을 쓸 때는 네.
그냥 당장 급하다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단순히 소극적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목적하에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만기 연장 같은 부분이 가장 큰 혜택일 텐데 이번처럼 지정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네. 뭐 그런 대출 만기가 기간만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추가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네, 이번에 이제 그 연장이 되면은 지금 이제 방금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원 대책도 있고 네. 또 추가로 지역내 근로자의 실직자에 대한 생계 안정 자금이라든지 그다음 취업 대책 이런 게 이제 추가로 이제 되겠죠. 또 이번에 이제 뭐 국회 계류 중인데만은 추경이 약 7조 원이 추경이 편성이 되는데 이 추경이 통과가 되면은 아마 이런 게 좀 풀릴 걸로 보는데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된 지원의 어떤 지원과 혜택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정부였죠. 2016년 10월에 조선 밀집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지난 정부에서 이것을 마련해서 이제 경영 안정 자금이라든지 조선 펀드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 융자 지원 이런 정책을 펴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연장이 되면은 창업 기업의 어떤 소득세, 법인세는 100% 완전히 감면이 되고, 예. 그다음에 그 대출이 이제 그 대출을 받은 기업들에게 그 대출을 연장을 1년을 유예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조선 퇴직자를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인건비를 3천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주죠. 예. 그다음에 뭐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이라든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등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는데 또 그다음에 뭐 교통이라든지 의료시설 인프라 또 이런 것들도 이제 제공이 되죠. 지난해에는 약 9,900억 정도가 여기 특별 자금이 지원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번 연장으로 사실 좀 한숨 돌렸다 하는 네.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또 쓴소리 내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산업 위기 지역 지정으로 좀 그동안 쏟아부은 돈만 1조 원에 달하는데 좀 나눴으면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사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또 쏟아부을 거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지원이 왜 이렇게 지원이 되냐면 당장 조선 수주 절벽이 오잖아요. 네. 그렇다면 공장이 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장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선 그렇게 되면은 전체의 경제가 우울해지니까 우선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생계 지원을 하고 또 중소 그 조선소들에게서는 이제 대출 연장이나 또는 그 융자 지원 이렇게 해서 그걸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막는데 문제는 이걸 언제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조선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먼저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업종 전환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한번 뭔가가 활로가 없겠는가를 고민해보는 지원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가지고 통영, 고성, 거제, 진해 같은 다 이 네 곳이 전부 배와 관련된 조선과 관련된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이 나아지기 위해서 좀 기다리면서 그동안 버티자는 지원을 해준과 동시에 새로운 활로를 찾자는 이 논의에서 좀 후자 쪽으로 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한번 의논해 보는 것이 진지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한번 생각해 볼 때 통영, 고성, 거제, 진해잖아요. 진해는 해군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 새로운 형태의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맞춤형 SOC 같은 걸로 신형 군함 또는 우리가 네. 평상시에는 돈 때문에 또는 필요성이 크다지 않아서 해보지 못했던 그런 군함의 건조를 공공발주 형태로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통영은 아름다운 미항이잖아요. 네. 관광과 관련된 우리나라가 삼면 바다라면 감히 우리 수준에서는 한번 해볼 수가 없었던 연안 크루즈선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형태로 한번 새로운 먹거리를 지원함으로써 네. 거기서 산업이 창출이 되고 고용이 창출이 되면 이렇게 소극적 지원보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한번 논의해 보자. 그다음에 진해는 진해 통영 그리고 거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거제는 LNG 선회라는 아주 좋은 기술적 바탕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좀 더 부가가치로 해 나가보고 고성이 참 제일 애매하죠. 왜냐하면 중형 조선소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거 뭐 저희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약한 부분 이 어떤
고도의 설계 인력을 모일 수 있는 어떤 집적 단지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키워보는 예. 그래서 당장은 팔리지는 않더라도 공공발주를 통해서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형태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뭐 각 지역별로 좀 방법을 언급해 주셨는데 뭐 저희가 개인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개인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방안이 좀 나온다면 좀 다양한 의견을 좀 개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지정 연장 결정하면서 일자리 부분은 성과를 보였다 이런 네. 언급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럼 여전히 좀 힘들다는 고용 상황이란 좀 반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최근에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죠. 고용 안정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긍정적인 지표로 2, 3월 2개월간의 고용률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특히 청년 고용률이 높게 올라가고 있다. 네. 대통령 말씀은 이제 고용 사정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이제 대통령의 말씀과는 이제 굉장히 좀 딴판이다.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도 뭐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 경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있죠. 네. 이제 이 말이 우리의 지역 그 고용이라든지 경제와 관련해서 이 단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이 말은 이제 막을 수도 없고 또 그다음에 그 속도를 늦추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이런 표현을 우리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용 경제 관련해서는 투자, 생산, 소비, 수출, 고용 이 5개 이제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올 1분기에 0.3%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쇼크를 받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도 정부에서는 뭐 2.6%를 예상하지만은 일본의 노무라 정권은 이제 1.3%대, 그다음에 그 LG연구원은 2.3%대죠. 네. 그래서 정부 전망치보다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 또 현재 정부가 내세운 그 경제 성장률은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평가인데 30대에서 40대까지의 취업률도 많게는 약 13%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이 체감 실업률을 우리가 확장 실업률이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올해 3월에 2015년도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25% 이상이 떨어지고 있고 또 지난주에도 이제 한국경제연구원과 조선일보 조사에서도 1년 전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2배 이상 나빠졌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는데 뭐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기업인들을 만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 강도 높은 그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나 대통령께서 좀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저는 다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빨리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잘못하면 골든 타임을 우리 놓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말씀에 이제 약간 보태자면 네. 저게 이제 평균과 숫자의 함정이라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이 지표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그리고 고용이 되게 잘 나가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100과 마이너스 100이 있으면 0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100은 아우성이 적은 반면에 예. 이 마이너스 100 힘든 곳은 굉장히 목소리가 큰 곳이고 고통이 현실에 다가오는 것이라서 네. 숫자에서는 그게 잘 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당국자들이 좀 더 심각성을 좀 더 느꼈으면 좋겠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물 흐르듯이 흘러가거든요. 이때 약한 곳만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곳에서 여기서 온기가 흘러내려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구조를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퍼지게 할 것이냐라는 그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 수치적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좀 잘 해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모르지는 않으실 거고.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좀 해서 이 바닥에서 그런 볼멘 소리가 좀 덜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은 최근에 좀 행보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예. 국회는 지금 마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지원이 가능할 텐데 뭐 현재로서는 또 이런 지정 연장에도 좀 제대로 작동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좀 속이 타겠어요. 타죠. 이게 사실 제일
안타깝고 우리나라가 그 경제나 사회 구조의 그 많은 선진화 대열에 들어선 거에 비해서 국회가 가장 욕을 먹고 있고 예. 많은 국민들이 짜증나서 TV를 꺼버리는 그런 그 지금 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국회는 양 정파의 또는 다양한 정파의 어떤 정책 대립에서 묶여 있지만 그 속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은 지금 지자체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패스트 트랙도 좋지만 좀 세퍼레이트 트랙이라 해가지고 네. 민생과 또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좀 분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트랙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관 증원이라든 지난번 산불 사태와 같은 예. 그런 소방관 증원이라는 그 재난 대비 그리고 지금 고용 위기에 신음하는 이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세퍼레이트 트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구분해 줄 수 있도록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싸울 땐 싸우더라도 네. 급한 사람들은 밥은 먹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한 게 예. 뭐 지정에 대한 좀 걱정도 있겠지만 국회 정상화를 좀 압박하는 그런 의도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까요? 사실 있잖아요. 저희들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청와대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국회에서 법을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나 뭐 박수가 맞장을 쳐야 소리 나기 때문에 내 일방만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상대방이 있으면 손을 잡고 가야 되니까 네. 대통령께서 압박도 하지만 사실은 뭐 사정도 해야 되고 네. 때로는 가서 빌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런 일환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김경수 도지사 역시 좀 복귀를 했기 네. 때문에 좀 노력이 필요할 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김경수 지사는 지난달 17일이죠. 이제 그 구속 상태에서 보석으로 이제 풀려나서 바로 이제 도정 복귀를 했는데 도의회에서 출석해서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했죠. 도정 공백에 이제 그 어떤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도를 비운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래서 이제 도민들과 도의 의원들에게 낮은 자세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역시 뭐 김경수 지사는 그 강조를 했던 게 경제 문제였죠. 근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김 지사께서 이제 그 다른 때보다도 그 추경을 3개월이나 앞당겨서 그 8조 7,800억 정도를 추경을 이제 도의회에 제출을 했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경남의 경제 활성화되는데 뭐 역대 어느 도지사보다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높이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당장에 이제 눈앞에 놓인 문제는 이제 고용 위기 문제죠. 경제 활성화 이런 문제인데 그 다음에 큰 문제들이 서부권 KTX, 신공항 문제, 그다음에 부산 그 진해 제2신항 문제, 뭐 이런 그 대형 국책 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 지사께서는 뭐 수행 생활도 아주 모범적으로 했다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출소를 하면서도 제일 먼저 도의 그 경제를 걱정하는 이런 모습들, 뭐 건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도정 복귀한 모습들을 도민들이 보면은 네. 굉장히 기대와 희망으로 뭐 새로운 도정을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지정이 연장된 만큼 이번에는 좀 반드시 산업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자체 차원의 사명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고리타분 구태연한 것에서 좀 벗어나서 발상의 전환이 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 뚝이 터질 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뚝을 막잖아요. 네. 근데 막다가 안 되면 막는 구멍보다 새는 구멍이 더 크면 무너지거든요. 그런 때는 물꼬를 터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때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하는 형태로 놓고 본다면 결국 조선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중국이 넓은 내수 시장으로 저가가 좋지만 품질이 안 좋거든요. 예. 또 우리는 반면에 고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경쟁이 있단 말이에요. 단점이 우리가 이제 로열티를 지급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약점이 있는데 이참에 우리가 이 조선 위기 4개 지역은 각 장점과 단점을 좀 특화시켜 가지고 네. 요럴 때에 뒷날을 대비하자는 거죠. 지금 그냥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만으로는 2년, 4년 뒤에도 뭔가 새로울 게 없잖아요. 네. 그 금융과 세제 지원 이런 그 영역 부분을 새로운 형태의 산업에다 투자를 하면서 거기로 자연스럽게 고용이 또는 산업 생태계를 좀 흡수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 기간이 끝난 뒤에는 하나의 싹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영은 뭐 크루즈선을 한번 발주해보고 진해는 어떤 신형 군함 또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당장은 쓰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유류 비축할 수 있는 선박이라도 좀 만들든지 네. 그다음에 고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수한 인력들을 모아서 설계 인력을 키운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해서 몇 년 뒤를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말 말씀처럼 당장 뚝을 좀 막는 것보다는 물꼬를 좀 터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그렇죠. 보이는 예. 것 같습니다. 경남 지자체 4곳의 산업위기지역 2년 연장 소식이 2년 후에는 위기 탈출 지역이란 희소식과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경남도와 각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